네, 안녕하세요. 회린이TV의 회린입니다. 피스파이스의 대표적인 분석 방법은 크게 4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타임 도메인, DC 스윕, AC 스윕,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어스 포인트 어널리시스입니다. 오늘은 그중 가장 기본이 되는 타임 도메인 영역에서의 분석 방법에 대해 쉽고 빠르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끝내세요. 네, 설명을 들어가기 앞서 기억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만 1년 전에 피스파이스 기본 세팅 방법에 대해 영상을 하나 올렸었는데요. 지속적으로 업로드하려 했으나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처음 올린 1강이 시작하자마자 그게 마지막 강의가 되었습니다. 전 좀 맞아야 해요. 그동안 영상 댓글이나 여러 경로를 통해 피스파이스를 어려워하고 또 학년마다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시뮬레이션 툴이다 보니 매번 사용할 때마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분들이 계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 다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회로의 특성값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시간 영역 그리고 주파수 영역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우리 생활의 모든 현상들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직관적으로도 타임 도메인 영역에서의 해석이 더욱 와닿고 이해하기가 쉬운 해석 방법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장 기본이 되는 해석법이기 때문에 몰라선 안 된다는 뜻이겠죠. 자, 우선 이렇게 처음부터 같이 따라해 볼게요. 피스파이스 프로그램을 켭니다. 자, 아직 피스파이스를 다운받지 않으신 분들은 이 전 영상에 설치 방법에 대해서 올라와 있으니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메인 화면에서 자, 왼쪽 위에 파일, 뉴, 프로젝트를 클릭하시고 테스트, 저는 테스트란 이름으로 프로젝트 네임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의 피스파이스 아날로그 or mixed AND 이 부분을 클릭하고 이 폴드도 본인이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피스파이스는 한글을 인식하지 못하고 또 띄어쓰기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파일 또는 프로젝트의 이름과 이 로케이션의 이름은 영문으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OK를 누르고 저희는 빈 화면에 도화지 같은 창을 띄울 거기 때문에 아래의 Create a Blank Project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새하얀 창이 뜨게 되겠죠. 자, 그리고 시뮬레이션 시키기 위해서는 한 단계가 더 필요합니다. 바로 여기 New Simulation Profile 이라는 버튼입니다. 클릭해 주시면 여기도 자신이 원하는 회로 이름을 적어 놓으시면 되고 이제 크리에이트 하시게 되면 이렇게 창이 하나 뜰 겁니다. 이 창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데 타임 도메인, DC 스윕, DC에서의 해석이죠. AC 스윕, AC에서의 해석, 그리고 바이어스 포인트 이렇게 총 4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는 건 타임 도메인에서의 해석법이죠. 다른 말로 트랜지언트 해석법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하고 여기는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2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 런투타임과 맥시멈 스텝 사이즈입니다. 자, 런투타임 말 그대로 얼마나 이 시뮬레이션을 동작시킬 거냐. 난 5초 보고 싶어. 5초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왜냐면은 DC 파형일 땐 사실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거의 플랫한 그런 파형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일직선으로 된 파형 상관이 없는데 전원이 H다 그런 경우에는 주기라는 게 있겠죠. 파형에 예를 들어서 주파수가 1kHz인 파형을 동작시킨다 라고 했을 때 런투타임을 1초로 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초 동안 1000번 움직이는 파형을 보기 때문에 제대로 파형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통상 전원으로 쓰는 주기의 3개 또는 5개가 화면에 나오도록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1kHz의 주파수를 사용하게 되면 주기는 1ms가 되겠죠. 그러므로 한 3에서 5mm 정도 4ms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화면에 4개의 파형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맥시멈 스텝 사이즈입니다. 이건 뭐냐, 예를 들어서 사인 파형을 떠올려 보면 X축 시간에서 모든 점들을 다 계산한다면 무한대 연산이 필요하겠죠. 다른 말로 하면 불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툴에서는 X의 시간축에서 몇 개의 데이터만 가져와서 계산을 합니다. 이 점들 사이 간격을 스텝 사이즈라고 합니다. 값이 작아질수록 촘촘하게 계산한다는 뜻이겠죠. 보통 1 마이크로 정도면 깔끔하게 파형이 나옵니다. 대신 복잡한 회로일수록 연산 시간이 더 길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회로를 구성할 때는 사실 그렇게 큰 영향은 없으니 그냥 1 마이크로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apply 하시면 세팅이 되었고, 이제 회로를 그려볼까요? 자, 간단하게 키보드 P를 누르고 이렇게 플레이스 창을 띄우고, 자, 전원 사인 파형을 볼 거니까 V사인을 입력해 주시고, 자, 이렇게 클릭하고 ESC 그리고 R 레지스터 아날로그, 그리고 회전할 때는 R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끄고, 자, 여기 플레이스 파트에서 그라운드를 찾아도 되지만 보통 그라운드를 놓을 때는 키보드 G를 누르면 이렇게 뜨는데, 여기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영자가 그려진 그 소자를 많이 씁니다. 오케이, 이렇게 바로 놓으셔도 되고, 뭐 먼 곳에 놓고 와이어로 연결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아무데나 놓고 W 와이어링의 약자죠. 자, 이렇게 점과 점, 노드와 노드라고 하죠. 이렇게 연결을 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연결. 자, 그런데 주의하실 게, 여기 보시면 빨간 점이 보이시죠? 이 점이 떠야 제대로 선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ESC하고, 자, 좀 더 확대를 해볼게요. 자, VOFF, VAmplitude, Frequency, AC 이렇게 네 가지 값을 입력해야 되는데, VOFF는 뭘까요? VOFF는 말 그대로 V는 볼티지, 전압이고요. OFF는 오프셋의 약자입니다. 이 오프셋은 값의 차이라는 것 뜻인데,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영어로 해주세요. 자, Vamplitude는 말 그대로 V는 전압, Ample 이거는 Amplitude의 약자입니다. 진폭이죠. 4로 해볼게요. 자, Frequency 1kHz로 하겠습니다. 자, AC 이건 지금 당장 쓸 일은 없기 때문에 일단 1로 설정해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 설정이 완료가 되었고요. 자, 여기 위에 보시면은 프루프가 떠 있습니다. 4개죠. 가까이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전압, 그다음에 이건 차이 값을 볼 때 쓰고요. V 디퍼런스, 자, 이건 전류, 이건 파워입니다. 우린 지금 전압을 볼 거기 때문에 전압 프로브를 찍고, 여기 찍으면은 지금 R1과 R2가 1kg, 1kg 옴이기 때문에 1대1의 비율로 전압이 걸리게 되겠죠. 이 사이에. 자, 그걸 보고 싶은 겁니다. 자, 비교하기 위해서 이 전원 쪽의 앞부분에도 자, 프로브를 찍고, 자, 동작시켜 보겠습니다. 여기 Run PSpice 클릭해 주시면, 자, 이쪽 아래쪽에 뜨게 되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빨간색이 입력 쪽이고 초록색이 출력 쪽 파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대1의 비율로 정확하게 나뉘어져 있죠. 자,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뭔가 조작을 해볼 겁니다. 일단은 이게 타임 도메인 해석법입니다. 시간에 따라, X축이 시간이죠. 시간에 따라 파형이 변하는 모습을 해석하기 위해 이런 시뮬레이션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알려드릴 건 시뮬레이션적으로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인데요. 지금 이 파형은 깨끗하게 정확하게 사인 파형으로 나오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저희가 설정한 걸 다시 볼까요? 여기 맥시멈 스텝 사이즈, 만약에 이게 뭔지 잘 몰라서 비워둔다고 가정해 봅시다. 잘 비워뒀어요. 어플라이 하고, 자, 다시 파형을 돌리면 보이시나요? 파형이 어딘가 각지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처럼 매끈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저희가 스텝 사이즈를 반드시 조정해 주어야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가 스텝 사이즈를 정확하게 기입해 주지 않으면 컴퓨터는 알아서 판단하고 계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이 원치 않는 그런 파형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제대로 설정을 하면 깔끔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Voffset, 이게 뭐냐? 자, 지금 이 파형을 보시면 0V를 기준으로 위아래로 움직이는 파형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파형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1V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동작을 시키면 보이시나요? 파형이 띄워져서 움직이게 됩니다. 파형의 값을 볼 때는 이 위쪽에 토글 커서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왼쪽 커서 또는 오른쪽 커서로 움직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오른쪽 아래를 볼까요? 자, 빨간색 파형을 보시면 정확하게 1V에서 시작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Voffset이란 무엇이냐? 자, 파형은 원래 AC 파형 기준입니다. 0V를 기준으로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이 오프셋은 이 파형의 전체를 위로 올리느냐 얼마나 내리느냐에 대한 값입니다. 자, V 오프셋이 1이다. 그러면 이 특정 파형이 전체적으로 1V 위에서 그 1V를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좀 더 수식적으로 말하면 내가 설정한 AC에 플러스 DC 값을 넣어준다는 뜻입니다. 이 DC가 V 오프셋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조금 쉬운 회로로 저희가 기본적인 타임 도메인에 대한 정의와 시뮬레이션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원래 처음 계획한 건 이 타임 도메인과 DC 스윕, AC 스윕, 바이어스 포인트 모두에 대해서 한 영상으로 알려드리려고 했으나 조금 지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부러 조금 섹션을 나눴고요. 영상의 길이를 최대한 짧게 해서 집중하셔서 볼 수 있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타임 도메인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부분이나 잘 안 되신다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